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요 얼마 전에 눈길이 가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단어에 끌림이 있어서 기사 내용도 전해드리고 기생충에 관한 간단한 정보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관리협회는 1960년대 온 국민이 갖고 있던 기생충을 퇴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1980년대부터는요 효율적 건강검진 모델의 확산에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환갑을 맞은 올해부터는요 빅테크를 활용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의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의 건강관리 모델을 선보이겠다라는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기생충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요, 기생충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체변 봉투를 나누어 주어서 변을 받아서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학교에서 기생충이 발견된 학생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구충제를 먹어야 하는 일도 있었죠. 그때는 그런 것이 좀 창피스럽긴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때는요, 본인 변이 아닌 대표로 누군가의 변을 모두가 나누어서 제출하는 일도 있어서 본의 아니게 구충제를 억지로 먹어야 하는 웃지 못한 일도 있었죠. 기사 내용을 좀 더 전해드리자면요. 건엽의 씨앗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포기한 의료인이 있었고 망울을 터뜨리게 한 것은 한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63년 10월 24일 전주 예수병원 앞에서 9살의 소녀가 배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굴르고 있었고요. 이 병원에 폴 그레인 박사가 개복 수술을 했더니 그 배에서 무려 1063마리의 회충이 꿈틀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몸무게가 약 20kg이었는데요. 그 중에 회충의 무게가 5kg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요, 회복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요, 해외 외과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국내 언론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정부도 기생충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보건의료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964년 사단법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출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방의학은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도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 모두 자기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공중보건을 통해 아픈 사람을 고치는 진짜 의사가 되라는 올리버 에비슨 세브란스 의전 교장의 졸업식 훈화를 가슴에 새긴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쌍천 이영춘 박사님께서요. 농촌에서 의술을 펼치면서 기생충 퇴치가 국민 건강의 최대 과제임을 표명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요. 협회는 기생충 질환 예방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게 되었고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학생의 기생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치료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던 것이죠. 1971년부터 5년마다 전국적으로 장내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 결과 기생충 감염률이 1971년에는요 84.3%에서 1997년에는 2.4%로 낮추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반전의 일이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들이 확산되면서 기생충 박멸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1982년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고요. 4년 뒤에 기생충 박멸협회와 합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생충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까요? 요즘 쌈 채소를 즐겨서 먹고 있는데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농약도 문제이지만요.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잘 씻어서 드시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채소의 기생충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예전 자료나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은 퇴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2009년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로부터 토양백의 기생충 퇴치 인증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미 15년 전에 토양기생충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기생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채소에 벌레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생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벌레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우리의 소화액을 통해서 모두 소화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렁이를 먹는다고 해서 지렁이가 우리 장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렁이는요, 소화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소화가 되어서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었겠죠. 그러나 일부 생명체는요, 소화되지 않고 우리 장 속에 기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벌레를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분으로 거름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생충 알이 채소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지금은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채소를 통해 기생충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개인 위생이 그때와는 다르게 좋아졌고요. 인분을 사용한 퇴비를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인데다가 지금은 구충제가 너무나도 좋아져서요. 한 알로 여러 가지 기생충은 물론이고요. 알까지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생충이 걱정되신다고 한다면요. 구충제 한 번만 드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일부 자료에서 여러 가지 세균을 현미경으로 보여주면서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균이 모두 기생충은 아니고요. 이러한 세균은 우리 몸속에, 우리의 장 속에도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균이 모두 다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사는 기생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몸속 기생충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충입니다. 회충은 길이가 20에서 길게는 40cm 정도가 되는데요. 서식지는 주로 소장에서 살면서요. 소화된 영양분을 먹고 살고요. 수명은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요. 장 속에서 알을 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위는 물론이고요. 식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날것의 채소나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회충 한 마리가요. 하루에 약 20만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주변에 아주 쉽게 전파가 되는 대표적인 기생충입니다. 다음은 십이지장충입니다. 이놈은요, 우리의 십이지장에 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크기는 약 8에서 13mm로 아주 작은 편이고요. 수명은 약 2개월 정도입니다. 유충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수분 내에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서요, 우리의 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혈액을 하루에 0.2ml 내외의 양을 빨아먹어서 빈혈을 유발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요충입니다. 크기는 십이지장충과 비슷하고요. 주로 맹장, 대장, 항문에 살고 있습니다. 수명은 약 한 달 정도 사는데요. 특히 어린아이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져 있어서요. 감염 확률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항문이 가려운 경우에 요충이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혹시 아이들이 항문을 자주 긁는다고 한다면요. 요충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흔하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기생충들입니다. 페디스토마인데요. 이 페디스토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폐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크기는 약 2cm 정도로 작은 편이고요. 수명은 약 5년에서 6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폐흡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페디스토마는 우리가 즐겨 먹는 민물 게장이라든지 가재, 다슬기를 통해서 기생충의 유충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주로 감염이 되는데요. 이 페디스토마의 경우에는 폐만이 아니라 일부 뇌 같은 다른 기관에도 가서 서식하게 되는데요. 뇌로 가게 되면 뇌출혈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물가재나 게 같은 갑각류를 생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빨리 발견하셔서 치료하시면 쉽게 치료는 가능합니다. 간디스토마도 있는데요. 크기는 약 2cm 정도이고요. 수명은 약 1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제대로 익혀 먹지 않았을 경우에 감염이 되는데요. 회충, 요충 등의 길쭉한 기생충 모양이 아니라 이파리 모양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요.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황달이라든지 배에 복수가 차거나 야맹증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요. 빠르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디스토마의 경우도 빠르게만 치료하시면요. 요즘은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기생충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고요. 찝찝하다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구충제 한 알만 드시면요. 안심하고 채소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